2주택 상태고요. 네. 분당 파크타운이요. 네. 파크타운을 2011년 한 1월쯤에 매수를 해가지고 한 7년 정도 거주를 했고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네. 48평이고 그거는 공동명의로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요. 예, 음마아파트를 지금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다주택자 규제들도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최준근 선생님께서 음마도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사업시행인가인가 그때 어떤 특례 뭐 이런 거 있는 대체주택 특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금적인 파크타운이요, 문제면 분당.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네네. 지금 그 파크타운에 거주 중이세요? 아니에요. 음마아파트를 들어와가지고 아이 여기에 거주 중이세요? 키우면서 거주하고 있고 네. 이거는 34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내부는 많이 고쳐가지고 괜찮은데 이거를 계속 보유하고 있을 생각이긴 했는데 다른 데가 또 많이 뛰기도 하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 때문에 한 몇 년간은 세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네네네. 엄마가 제 단독 명의다 보니까 세금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그 분당 파크타운은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안 되시는 거죠? 네, 그때 네. 그 매도를 할까 했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겠다고 네. 만 2년이 다 됐는데 네. 안 나가겠다고 막 집을 안 보여주는 바람에 매도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막 네. 뭔가 법안이 꼬이다 보니까 그때 매도할 타이밍도 놓쳤고 또 저희도 그거를 투자로 산 집이 아니라 저희가 네. 오랫동안 보유하고 거주했던 집이라서 분당은 네. 아이 키우면서 유치원 때 들어가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이 되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조금 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 시행인가 그때까지 좀 네. 기다렸다가 대체주택 특례 같은 거를 네네. 활용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스러워서요.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그 대체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네. 이제 내가 이제 살 집을 사셔서 1년을 거주하시더라도 그 집을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났으니 나중에 그 집이 네. 재건축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말 그대로 네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만 거주하면은 네. 그 주택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다만 그 조건이 대체주택을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사셔야 되고 네. 대체주택을 사서 1년 거주를 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음마가 이제 재건축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도 1년을 또 거주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음마에서도 1년을 더 거주해야 네네, 되고요. 그럼요. 예. 그 거주가 안 되면, 그런데 네. 이게 음마가 제 단독 명의고 그 분당 같은 경우엔 공동 명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대체주택을 사게 되면 제가 좀 찾아봤더니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 명의로 사도 네, 그거는 상관없으세요. 상관없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 합가 기준이에요. 네네네. 예,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중국인들과 달리 우리는 세대 합가거든요. 네네네네. 중국인들은 개인인데 네네네. 우리나라는 세대가 세대 합가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빨리. 알았어. 다시 부동산으로. 자, 그래서 네. 이거 분당 파크타운은 양도 차익이 얼마나 되실까요? 아직 계속 법안이 바뀌니까 제가 양도세 기사님이랑- 중간은 안 되시는데. 예. 네, 중간은 지금은 유예돼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내년 7월이 2년째예요.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건지 요즘 계속 법안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매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 사람 제가 매도를 하면 네. 그 새 주인이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들어올 수 있으세요. 그 6개월에서 있어요? 2개월 전에만 그 잔금을 하면은. 예. 6개월에서 2개월 전에만 제가 빨리 네. 좀 미리 이렇게 네네네. 집을 내놓고 매도를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법이 바뀌니까 맞아요. 영원히 4년째까지 못 팔면 그 대체주택 특례 기간을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네. 그거 상관없이 미리 내놓으면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 먼저 명의 변경하시고 네. 하면 돼요. 예, 그게 원래 6개월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판례가 2개월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례 나온 게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월세를 또 받고 있는 게 있었는데요. 강남 쪽에. 그러면 3주택인데 어디? 그거는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 같은 아, 거를 사무실? 상가에서 네. 예, 월세를 받고 있는 게 있었는데 네. 그거를 좀 합치던지 해가지고 음, 대체주택을 사야 되는 건지 이렇게 상급지나 여기 저희 거주 지역 인근에 어디를 사서 이따가 그래도 또 음마가 재건축되면 들어올라 그러면 그게 또 빨리 팔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잘 그게 팔리지 않는 지역에 그 살면 대체주택은 입주하시고 3년 이내만 팔면 돼요. 대체주택은.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쪽 지역을 잘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네네. 예. 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분당 파크타운은 2011년에 매수했으면 그래도 양도차익이 좀 크실 것 같은데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금 저희는 9억에 매수해서 그게 지금 호가는 나와 있는 게 로얄동 로얄층이긴 한데 네. 21억에 나와 있는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실제로 분당까지 지금 이 약간 강남 불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분당까지는 많이 이렇게 막 매수가 막 활발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서 네. 한 20억까지 보면 되지 않나 네.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그럼 20억에 팔면 양도차익이 한 11억 정도 되시니까 네네. 혹시 양도세 계산해 보셨어요? 아직 계산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도 한 30% 정도 나올 것 네, 같아요. 한 네, 3억, 네. 2억에서 한 3억 정도 나올 것 네, 같거든요. 이제. 얼핏 예전에 해봤을 때는 그런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한 요 정도 이제 이건 세무사람 한번 있는데 사시는 거고. 네, 그래도 어쨌든 이거를 팔면은 뭐 2억만 잡아도 한 9억 정도가 이제 플러스 되는 거니까. 근데 네, 여기서 또 9억에 또 자기가 들어간 돈이 있으시니까 네, 네, 그것까지 합치면 또 적지 않은 금액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업시 인가가 난 이후에 대체주택을 해서 사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네, 네. 예, 그래서 뭐 어차피 학군이 거기 있으니까 인근에 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인근에. 예, 예. 아이가 입시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가지고, 그러면 네, 조금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내년쯤에 만약에 저희가 움직이게 되면, 음, 내년 7월이 만기니까 움직이게 되면, 아이가 N수를 지금, 좀 하고 있어서 이미 어디는 붙어놓은 상태라서 그냥 조금, 범위는 조금 꼭 여기 대치동에 있어야 되는 졸업은 이미 했으니까, 네. 네, 가능한 상태예요. 네. 네. 목소리가 되게 젊으신데.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0세예요, 50세. 그래요? 근데 아니 말을 되게 조리 있게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네. 강남에서는 몽클레어를 요새 다 내다 버리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도 이렇게 실제로요? 말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네. 강남 어머니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클레어요? 네. 몽클레어도 많이 있고, 최진권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근데 대치동은 엄마들이 이제 정장을 입고 아이들 학원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기가 좀 이렇게 좀 번거롭잖아요. 예. 애들 키우면서. 그러니까 패딩을 많이 입는데, 몽클레어는 사실 조금 몇 년 지난 거 아닌가 싶어요. 다른 걸 또 입으시는군요. 네. 분당 살 때 오히려 분당 살 때 저 같은 경우도 몽클레어를 그때 한참 막 들어왔을 때 샀던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엄마들이 꼭 몽클레어를 입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뭘 입습니까 주로? 다른 패딩 좀 많이 입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수지 씨는 이렇게 차 라이드 하면서 차 안에서 뭐 드시고 막 이런 장면 나왔잖아요. 예. 다른 연예인 분들도. 근데 여기는 사실 거주를 하다 보면 거주하는 이유가 라이드를 좀 안 그렇죠. 하려고 이사를 오다 보니까 그래서 내부를 사실 음마 같은 경우도 구조를 많이 고치고 예. 제가 디자인도 하고 디자인 팀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부를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치고 들어오니까 예. 실거주는 사실 그 신축 못지않게 되게 좋은 상태가 됐고 예. 이 샤시만 바꿔도 음마가 너무 더워요 집이. 그 정도로. 중앙 난방인데 되게 덥고 이게 난방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에도 반팔을 입고 생활을 해야 되고 예. 좀 관리비는 근데 4,000세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좀 적게 나오고 장점이 되게 나름대로는 있긴 있어요. 예. 주차 부분은 동마다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어떤 동은 조금 불편하고 어떤 동은 그거보다는 좀 여유 있고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이를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 여기서 보냈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실거주는 할만한 내부를 좀 많이 수리를 하면 할만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관리비 면에서도 제가 분당에 48평에 살 때보다 관리비도 여기가 더 적게 나오고, 물론 평당 관리비가 있긴 한데, 네. 여기가 이 정도로 반팔을 입고 생활할 정도인지 제가 잘 몰랐는데, 음, 되게 아파트가 나름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학원들 바로 앞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딱 돼서는 이게 길에서 버리는 시간들도 고등학교 때는 되게 크니까 네. 예, 여기 실거주하면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라서 사실 매수해서 실거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응바 홍보를 제가 하는 것처럼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인 걸 뭐 전 국민이 다 그럼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네. 실생활이 좀 궁금했습니다. 실생활은 음,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깥에서 보면 하얀색 샤시로 바뀐 집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집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되면서 집주인들이 실거주 2년을 사실 해야 되니까 네. 많이 고쳐가지고 한 반 정도 어떤 동들은 되게 많은 퍼센테이지로 한 50%, 40% 이상 요즘은 이렇게 샤시들만 딱 봐도 이 동에 뭐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 되는구나 이거에 좀 감이 오거든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예.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저는 만약에 재건축 되면 한 5, 60억 간다고 봐요. 예, 그럴 것 같죠, 예. 선생님. 예, 맞아요. 왜냐하면 입지가 네. 워낙 좋아서.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올해 말에 사실 사업 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음악파트가 네, 저희 네, 조합에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가 내년에 그러면 음, 그 분당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그렇죠. 7월에 네, 만기니까. 네, 네, 그러면 그때쯤에 그러면 한 6개월을 남겨놓고 네. 매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음. 그때 대체주택을 사도 좀 여유롭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선생님? 관리 처분인가 뭐 네. 바로 날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네. 하시고 제가 하나 또 팁을 드리면 네. 이제 그 대체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는 별개고 어차피 네. 이건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아니지 않고 음말은 이제 계속 갖고 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또 조정 지역에 만약에 대체주택을 사면 또 이게 네. 그 취득세가 8%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2주택이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땐 범위를 좀 더 넓히시면은 강동구 네. 쪽이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강동구나 과천. 과천이요? 음, 제가 음, 과천은 전혀 모르는데 강동구라 그러면 네. 제가 강남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이쪽에서 자라서 음, 제가 지역을 잘 모르는데 네. 송파구를 넘어간 거를 강동구라고. 야, 이거 토종 네네, 강남인이시군요. 네, 제가 네. 잘 몰라가지고. 그 명일동, 상일동, 뭐 고덕동 이런 데 모르세요? 강동구? 그 옆이 그쪽이라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쪽으로. 취득세 8%를 안 받으시려면. 취득세 8%를 안 네. 받으려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답이 음, 안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마침 선생님께서 네. 음악 좀 보유하고 있으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서 너무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 연결된 게 꿈 같아요. 네네. 그러면 네. 제가 매수를 할 때 네. 그러면 제가 월세 받고 있는 것들에서 월세 받고 있는 거에서 조금 대출을 받든지 해가지고 같이 대체주택을 사고 거기 1년 거주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네네. 등록을 그런 전략으로 하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네. 네. 강동구를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이제 살고 자라서 이제 하셨으면. 그죠? 이 선생님은 네. 찐이야. 강남 찐이야. 진짜 몰라. 그냥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밖으로 안 나가본 그러네요. 느낌? 분당까지만 이제 사시고. 분당, 강남 여기만 아는 그러네. 그런 느낌? 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몽클레어를 누가 입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찐이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팁 그래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대체주택 비과세 관련돼서 관련해서도. 좀 많이 네. 그래도 그 범위라도 좀 많이 추려드렸고 네네. 뭐 비과세나 뭐 네. 이런 것들 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제 자랑 좀 하면은 이분은 진짜 몇 날 며칠 고민했을 거예요. 진짜로. 몇 달을 고민했을걸요. 근데 제가 그냥 단번에 지금 해결책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몇 달이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제가 불과 한 10분 만에, 5분 만에 다 이제
해결책까지 다 솔루션까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근데 이걸 되게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 예,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차이 때문에 취득세 8%에서 3.5% 아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게 또 이게 말 한마디에 그 몇 억이 몇십억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좀 많이 방송 보신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깨알 홍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말을 잘 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 대표님은 예, 예.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강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맞아요. 예. 그냥 슬슬슬슬 맞아요. 풀어내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예. 그걸 좀 캐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